자, 안녕하세요. 우리 26학년도 15번 문제 한번 같이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보면 상수 K라고 나와 있고요. 자, F' 0이 6이다. 자, 우리가 F' 0 6을 딱 살펴봤을 때, 이 15번 문제 지금 흐름 자체가 개형을 추론해서 풀어나가는 문제죠. 자, 근데 F' 0이 6이다 라는 발문을 보고, 우리가 이 친구를 개형 추론의 단서로 가져갈지 계산의 도구로 쓸지를 정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개형 추론의 단서로 가져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유가 뭐죠? 0이나 6 같은 숫자가 특수한 숫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근을 나타낸다던가 극점을 나타낸다던가 그런 순간들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읽을 때 이걸 계산의 도구로 가져갈 거다. 자, 그리고 계산의 도구로 가져갈 때 그냥 가져가지 말고 도함수를 지금 계산의 도구로 쓰라고 줬으니까 이 3차 함수의 fx를 마지막 계산하는 데 구하는 게 아니라 f'x로 계산식을 좀 유도해 가야겠다 생각을 해 가시는 게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gx를 읽어볼게요. 자, gx를 읽어보면 절대값 x가 1보다 크다, 절대값 x가 1보다 작거나 같다 나와 있죠. 자, 이거 발상 노트에도 선생님이 많이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구간이 끊겨져 있는 함수가 존재하면 항상 구간 먼저 그려주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 특수한 일이 발생할 거고 높은 확률로 구간에서 추론을 이어나가는 데 큰 힌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1일 때를 하나 작성을 해주고 1일 때를 이렇게 하나 작성을 해주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 쭉 읽어보니까 현재 3차 함수에 무엇을 안 줬죠? 최고차 계수를 안 줬습니다. 그쵸? 자, 최고차 계수가 주어지지 않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줘야 돼. 양수일지 음수일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요 부분에서 이제 우리한테 대부분 개형 추론의 힌트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래 가족권, 나족권 읽어 나갈 때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마이너스 1과 1로 구간을 끊었어. 자, 그러면 양옆에, 여기 양옆에 있는 요 날개 부분은 어떤 fx 그래프 3차 함수가 있었을 때 이렇게 위로 더할 겁니다. k만큼 더할 거고, 여기 중간에 있는 부분은 뭘 할 거냐면 fx가 있으면 대칭시킬 거예요. 그쵸?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자, 그렇게 두 함수가 주어져 있는 거야. 자, 그럴 때 가족권부터 보면, 자,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식이 존재하고 그 값이 0 이하다. 자, a 플러스 보이시나요? 되게 특이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a라고 주는데 요거는 뭐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우미분 계수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생소해 할 수 있는 개념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우미분 계수, 그러니까 미분 계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함수를 끝없이 확장해 가지고 어떤 점과 점 이런 연결 관계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크게 확장한 거야. 물론 이렇게 확대를 해도 더 확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수준에서 멈췄다 가정해 보면 여기 원하는 순간에서 바로 우측에 있는 게 a 플러스가 되고 좌측에 있는 게 a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이은 게 우미분 계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미분 계수, 함수값, 좌미분 계수 세 개가 따다닥 이어지는 게 연속적인 경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미분이 가능한 경우도 되겠죠. 자, 근데 좌미분 계수가 이렇게 딱 해서 위에 올라가 있어. 좌미분 계수 이렇게 좌측에 있는 친구가. 자, 그러면 이 친구는 미분이 불가능한 경우죠. 왜? 좌미분 계수는 이렇게 되고 우미분 계수는 이렇게 되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야? 우미분 계수, 좌미분 계수 각각은 구할 수가 있다는 게 핵심이죠. 그쵸? 그러니까 미분이 불가능해도 우미분 계수, 좌미분 계수 각각은 항상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미분이 가능한 경우, 즉 요 1과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는 이 우미분 계수가 그냥 미분 계수다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근데 1과 마이너스 1에서는 이제 우측에서만 따져주는 이런 발문을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때 그 값이 존재해야 된다. 이 첫 번째 힌트겠지, 그치? 우리가 수렴하는 극한식은 값이 존재한다. 그리고 어떤 값으로 간다가 두 가지의 힌트라고 항상 얘기하죠. 발상 노트 1번에 적혀 있는 걸로 알아요. 자, 그 값이 0 이하다. 이게 두 번째 힌트겠죠. 자, 그럼 첫 번째 힌트, 두 번째 힌트를 보고 우리가 가족권을 해석을 해나갈 때, 나는 두 번째 힌트를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죠? 여기 구체적인 숫자가 주어져 있고 0 이하라는 거는 감소하는 함수 개형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거를 눈치를 챌 수가 있어. 근데 값이 존재한다라고는 우리가 좀 쉽게 눈치채기 어렵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수험생이었다면 2번 힌트를 먼저 들어갔을 것 같아. 자, 그래서 0 이하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 거면 지금 양옆에 날개 쪽을 보면 K만큼 더하는 거고 가운데 쪽은 대칭을 시키는 거야.
그래서 대칭을 시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증가하는 친구는 감소하게 되고 감소하는 친구는 증가하게 되죠. 그치? 그리고 양옆에 날개는 위아래로 더한다고 해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모양새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소해야 된다라고 하면 채택이 되는 거지. fx 최고차 계수가 음수였어야 된다. 채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래프를 그릴 때 여기서 하나 힌트가 있어요. 자,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점이 되도록 선생님은 그릴 건데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특이하고 특수한 순간들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해 가시고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그것이 맞는지 혹은 그것이 틀리는지를 논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시험을 잘 보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극점에 맞게 이제 fx를 그려줄 거야. 자, 이런 식으로 흰색으로 그린 게 fx라고 가정을 해보고 갈 겁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 이쪽 끊을 때는 k만큼 올려 감소하는 거 만족하고 가운데 있는 것도 대칭시켜 감소하는 거 만족하죠. 그치? 근데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증명을 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감소하지 않게 아래쪽에 그려볼게요. 이렇게 지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프가. 그치? 자, 그러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극점하고 극점 사이는 대칭을 시키면 감소하도록 되는데 구간에서 극점까지, 극점에서 구간까지는 대칭을 시키면 감소하게 되지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 반례가 존재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극점이 기가 막히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다.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점이 될 수밖에 없다. 아주 기가 막힌 이런 상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워주고 다시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좌측 날개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K만큼 올릴 거야. 알겠죠? 그럼 올려보자. 뭐 요렇게 올려볼게요. 이쪽도 뭐 이렇게 올려볼게요. 자, 그리고 올린 부분은 지금 여기 보면 부등호가 빠져 있습니다. 빵꾸를 뚫어놔야겠지,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부분은 대칭을 시킬 건데, 자, 대칭을 시키면 지금 X축의 위치를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뭐 여기 아래 이렇게 그려질지, 뭐 여기 중간에 그려질지, 여기 위로 그려질지 뭐 몰라요. 그치? 그러니까 일단 아무거나 하나 그려놓고 이게 맞는 건지 뭐 한다? 논증한다. 일단 그릴게. 알겠죠?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걸 그렸으니까 여기 있는 걸 토대로 선생님이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거 지우고. 자, 값이 존재한다. 우미분계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앞에서 여기 G'A라고 적으면 부분에서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연속적이고 미분 가능한 부분에서는 항상 우미분계수가 존재해요. 그래서 여기 끊기는 포인트가 이제 내가 우미분계수가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한 조사 포인트가 돼줘야 되는 겁니다. 자, 이쪽 한번 볼게요. 자, 여기는 어떤 점을 찍어. 이런 식으로 어떤 점을 딱 찍어. 그치? 점을 딱 찍으면 그 점에서 항상 우측점이 존재하냐? 이거 물어보는 거야. 우측점이 항상 존재하나요? 우측점이 항상 존재하죠. 그치? 이 친구는 어디를 찍어도 그보다 우측인 거는 끊겨있는 구간이 아니라 반대쪽으로 가기 때문에 항상 존재해요. 자, 이 친구. 여기가 아주 포인트죠. 보세요. 내가 1이 되는, x가 1이 되는 점을 딱 찍었다 쳐. 그럼 1 바로 우측점은 어디에 있어? 여기 위에 있지. 여기 있단 말이야. 1은 여기 있는데 1 우측점은 여기에 있어. 그치? 그럼 두 개를 이으면 어떻게 돼? 촥 이으면 무한대가 되죠. 기울기가 무한대가 된단 말이야. 아니, 기울기가 무한대가 되고 우리가 무한대는 애들아 숫자가 아니에요. 무한대는 영원히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가 된다? 값이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발산한다고 얘기하죠. 그쵸? 여기가 지금 값이 안 존재한단 말이야. 포인트야 지금. 이게 지금 없어야 되는 거야. 그치? 자, 그럼 이쪽도 살펴보면 여기 초록색 부분 살펴봤던 거랑 마찬가지 논리로 항상 우측점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할 거고. 자, 우리 여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지점은 내가 어떤 점을 딱 찍어. 아래다 그려볼게. 이렇게 있을 때 어떤 점을 딱 찍어. 그치? 그리고 그 우측점이 없을 수도 없는 거야. 없을 수가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이. 자, 오늘 딱 끊겨서 이제 여기 아래 이렇게 내려갔다 혹은 위로 올라갔다 가정을 해봅시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여기 점을 딱 찍으면 여기 우측점은 이렇게 찍히면서 이거 기울기 똑같이 무한대 돼서 안 존재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선생님이 이제 개념 설명할 때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 극한에 대한 이해는 순환소수로 가져가는 게 굉장히 비유적으로 알맞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0.9999 이런 순환소수를 살펴보면 이 순환소수를 볼 때 여러분들이 계속 연결되는 구 중에 하나를 딱 찍을 거야. 딱 그 구를 찍으면, 그치, 그 구가 여러분들이 찍은 구가 순환소수의 마지막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그 마지막 구를 찍을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찍습니다. 어느 구를 찍어도 더 그 뒤에 항상 구가 연결돼서 있을 거야. 이해되지?
그런 논리야. 어떤 점을 찍어도 여기 점이 무조건 더 존재하는 거야. 뭐 더 잘게 쪼개지기도 하겠지. 확대를 더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점을 찍어도 항상 그 우측점은 존재하고 그게 바로 항상 우미분계수가 존재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여러분들이 우미분계수가 항상 존재하는 점으로 생각을 해 가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순환소수 설명하는 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 지점이 이제 없어야 되는 거야. 여기 노란색으로 네모친 이 지점만 없애면 되는 건데,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가 있죠? 대칭이 쫙 됐을 때 기가 막히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 위로 요렇게 돼서 빵꾸 딱 아다리 맞게 되는 거지. 요거 말고는 우리가 방법이 없습니다. 요거 위로 올라가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기울기가 찍힐 거고, 아래 있으면 무한대로 찍힐 거니까. 이해되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자리까지 딱 찾아주게 되는 것이다.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요 초록색, 분홍색으로 이루어진 그래프가 GX가 되는 거고, 가조건에 대한 해석이 끝나는 거죠. 자, 나조건을 한번 봅시다. 자, GX는 T가 실근 개수 2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T의 최대값이 14입니다. 실근 2개가 되는 거는 여기 쭉 시작을 해가지고, 좀 그래프 이어 그려야겠네. 위로 갔을 때, 여기가 딱 지금 2개가 갖는 마지막 점이란 말이야. 그치? 그리고 여기 좌표가 1,13이 된다는 거죠. 그쵸? 자, 이게 나조건까지 그러면 다 세팅을 끝냈고, 자, 주어진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식을 작성해서 계산을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식을 작성할 때는 얘들아, 계산 도구 들어갈 때는 첫 번째 우리가 인지하고 왔잖아. 도함수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도함수 위주로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gx를 구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우리 마지막에 구하는 게 f2분의 1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fx를 찾아야 된답니다. 자, 그럼 fx를 세팅할 때 도함수에서부터 세팅을 할게요. 물론 이제 뭐 거리곱 이런 거 써가지고 이쁘장하게 계산할 수도 있는데, 너무 그런 스킬적인 거 말고 순수하게 계산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도함수, 그래야지 우리가 저 앞에 도함수 흐름을 준 거를 조금 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 자, 이렇게 되겠죠. 그치? 도함수가. 자, 이 친구가 0을 넣으면 6이 나와야 돼요. 바로 최고차 계수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6으로 나오겠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뭐 할 거야? fx를 구해야 되니까 뭐 한다? 적분을 한다. 자, 그럼 마이너스 2x 3승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6x 플러스 c 이렇게 적힐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적분 상수를 이제 구해내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좌표를 하나 알아야 되는데, 준 좌표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얘를 fx로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들어가 있는 구간의 그래프죠. 그 친구는 뭐가 되는 거야? x축에 대해서 대칭이 된 그래프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3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좌표를 유추하신 다음에 대입해서 C값을 구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에다 다시 적을게요. 최종적으로 fx는 마이너스 2x 3승 플러스 6x 마이너스 9 정도로 적어 나갈 수 있겠다. 좋아요. 자, fx 찾았습니다. 자, 그럼 f2분의 1을 먼저 우리가 작성을 해줘 보면은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 플러스 3 빼기 9 정도 되겠죠. 자, 요것도 이제 계산이 필요하면은 한번 해줄 건데, 마지막에 한 번에 하는 게 좋습니다. 미리미리 계산해가지고 막 음수 처리 해놓을 필요가 없어요. 자, 두 번째로 K값을 구해야 되는데, K값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우리 평행 이동된 정도로 나와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럼 평행 이동된 정도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 여기 구간에서 찾던, 여기 구간에서 찾던 찾을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찾아야겠지? 그치? 자, 어떻게 찾을 거야? 자, 우측에서 살펴볼게요. fx를 우측에서 k만큼 더한 친구랑 뭐랑 같아야 돼요? 좌측에서 원점에 대해서 대칭시킨 친구랑 함수값이 같게 나와야 됩니다. 여기가 우리 추론 포인트였잖아. 요렇게. 그래서 f1이 마이너스 2분의 k가 된다. 이렇게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대입해요. 그럼 f1은 마이너스 5 정도 나와주네요. 그쵸? 자, 그러면 K값은 결론적으로 10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K값 10이랑 여기 적은 이 F2분의 1이랑 두 개를 더해주면 최종적인 답이 되실 것 같고, 자, 10을 더하니까 1, 그리고 4에서 4분의 1 빼면 되니까 최종적인 답은 4분의 15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풀어나가는 문제고,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원칙들을 잘 지켜나간다면 해석하기는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미분계수에 대한 발문이 그래도 우리가 자주 접하기는 어려운 발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난해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개념적으로 잘 알고 있다면 우미분계수가 존재한다는 거를 요 빵꾸가 뚫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나가야 된다는 거를 캐치할 수 있을 것 같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죠. 구간이 끊어져 있고 부등식으로 해당하는 구간이 나올 때는 그 해당하는 구간에서 무조건 특수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구간을 기준으로 주어진 조건들을 해석해 나가면 문제의 실마리를 좀 잡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설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